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사회적 논란을 빚은 사랑의 교회가 원상복구를 명령한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4년 만에 패소했습니다. 오는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일부에서 국제로잔본부의 재정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준비위원회는 지속적인 소통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 지난 2010년 설립한 소망교도소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망교도소의 출소자 재범률은 5%대로 전체 출소자 재범률이 20%대인 것과 비교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사회적 논란을 빚은 사랑의 교회가 또다시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원상 복구를 명령한 서초구청을 상대로 지난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4년 만에 나온 판결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20년 2월 서초구청으로부터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공도로의 지하 부분을 원래대로 복구하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 교회는 구청의 원상 복구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소송 4년 만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사랑의 교회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원상 복구하라는 구청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가 원상 복구해야 할 대상은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의 지하 공간 1077제곱미터가량입니다. 지하 8층, 지상 14층 규모로 지어진 사랑의 교회는 지하 4층부터 지하 2층까지 3개 층을 6천석 규모의 본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당의 일부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하고 있어 원상 복구를 하려면 해당 부분을 다시 메워야 합니다. 앞서 서초구청은 사랑의 교회의 도로 조명 부분을 2022년 2월까지 복구하도록 명령했으나 교회 측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해 받아들여졌고 행정집행은 2021년 1월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행정소송에 승소한 서초구청은 사랑의 교회에 대해 해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도로 점용, 원상회복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청은 이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집행은 정지 중이었다면서 서초구는 향후 교회 측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1심 재판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25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에서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판결로 원상 회복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교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09년 지금의 교회 부지를 매입하면서 서초구청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시설이 아닌 건축물에 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교회는 건축을 강행했고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점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나온 원상복구 명령에 사랑의 교회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면서 원상복구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오는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국제로잔본부의 재정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준비위원회는 지속적인 소통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제4차 로잔대회 명칭이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로 최종 결정돼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 220여 개 나라 5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늘날 복음주의 신앙의 내용과 선교적 과제를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특히
공청회를 통해 선정된 25개 주제별 모임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실천적 논의와 선언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국제로전본부와 한국준비위원회가 재정과 역할을 이원화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국제로전본부의 재정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교회는 장소대관과 식사, 셔틀버스, 무대장치 등 현장 대회 운영 비용 전반을 부담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 30억 원과 한국교회 후원금 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래 운영비로 사용돼야 할 대회 참가비의 사용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비는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외하고 참가국과 개인 경제 수준에 따라 1인당 350달러에서 2,000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일부 복음주의권 목회자와 활동가들은 지난해 12월 참가비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밝혀달라고 국제로전본부에 공개 질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준비위원회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알고 있다며 대회 참가비는 대회 외적으로 국제로전본부의 별도 재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외에도 컨텐츠 제작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국제본부와의 소통을 통해 예산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상영해야 될 거, 혹은 거기에서 다뤄야 되는 거, 인터뷰 과정, 뭐 이런 내용 자체가 다 그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회비 예산도 저희가 받고요. 대체로 이제 회비도 이 예산이 그렇게 뭐 과하지는 않구나. 이거 남아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참가비 사용 계획을 국제본부 측에 요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지난 3차 케이프타운 대회의 경우처럼 국제본부가 대회 후 예산 내역을 문서화해 공개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본부가 전체를 주관하는 거 우리는 돕는 입장인데 저희가 이제 국제본부에 저희도 사실은 뭐 사적으로는 얘기하지만 그거를 미리 요구하고 뭐 질의를 하고 이럴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순서에 따라서 그분들이 할 거라고 보고요. 한편 한국준비위원회는 원래 기자간담회와 로전대회 소개 영상 제작 등을 통해 건강하고 풍성한 대회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회 지난 2010년에 설립한 소망교도소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망교도소의 출소자 재범률은 5%대로 전체 출소자 재범률 20%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수형자 교화에 힘쓰고 있는 소망교도소를 취재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소망교도소가 새롭게 마련한 로뎀나무 카페에서 수형자들이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카페는 익명을 요청한 목회자의 후원으로 올해 2월 문을 열었습니다. 멘토링과 상담, 가족과의 만남이 있는 수형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입니다. 교도소에서 진행하는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수형자들의 새로운 일터기도 합니다. 형제들과 직원분들이 상담하는 소통의 공간이고 또 저희가 여기 이 직업훈련원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사명감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형자를 변화시키자는 목표로 한국교회가 연합회 설립한 민영교도소입니다. 수용 가능한 정원은 400명이며 이 가운데 약 55%가 강력범입니다. 소망교도소 출소자의 재범률은 평균 10%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5.2%로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일반 교도소의 재범률이 해마다 2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소망교도소의 재범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김영식 소장은 재범률 감소를 위해 인성교육과 영성훈련, 직업교육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회복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도관의 100마디 응원의 말보다도 가족이 정말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준다면 그 어떤 수용자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가족 수용자들에게는 저희가 뜻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교련을 맺어주게 됩니다.
소망교도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용자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신입 교육을 이수한 수용자의 수료식이 열리는 날로 가족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고 세족식 등을 진행합니다. 한편 소망교도소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아가페는 지난 22일 제54차 정기 이사회 이후 세계 최대의 교정 선교 단체인 국제교두협회에 한국 지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교정 선교 확장과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22대 총선에 나서는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게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 규제법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워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단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JMS, 허경영 피해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주요 이단 전문가들과 이단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를 법적 차원에서 규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이비 종교 문제는 교주를 구속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이비 집단인 JMS 교주 정명석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자유법은 확고한데 사이비 종교 규제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JMS, 하늘공 허경영 씨 피해자들이 참석해 가정 파괴와 성추행, 학습권 침해 등의 반사회적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그 허경영의 에너지는 가짜다라는 걸 완벽히 제가 알고 나서 오늘로서 제가 성추행의 모든 자료와 증거 이걸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유사종교대책연합은 국내에서 생겨난 이단 사이비 종교가 국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어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으로 확대해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유대연은 더 이상 국회와 정부가 반사회적인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로부터 국민들이 행복 추구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라도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안전하게 종교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사이비 종교 피해를 막거나 조사할 수 있는 대책 부서를 만들고 정부와 국회는 사이비 종교를 규제하는 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대연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들이 사이비 종교 규제법 입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계 일각에서는 반사회적인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여성사역자에게 동역사 호칭 부여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교계단체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여성 목사 안수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필수적인 일임을 합동총회는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를 비롯해 교회와 기독교단체 22곳은 성명을 내고 대다수 기독교 교단들이 남녀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창조의 대원칙에 따라 여성 안수를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합동총회가 마음을 열고 여성 안수 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또 교단에 상처받은 여성 사역자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관련 논의에서는 당사자인 여성 사역자와 여성 신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등 종교 시민사회가 오늘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과거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내용이 담긴 중등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등은 일본이 허가한 교과서는 전쟁 범죄를 은폐하고 정당화해 한일 관계를 악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강제 동원과 위안부 피해 배상 합의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강한 확인을 촉구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교회 건립을 위한 십자가 꽃꽂이 전시회가 광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17년의 역사를 가진 샘골교회가 박성민 신임 담임 목사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프리카 교회 건립을 위한 십자가 꽃꽂이 전시회가 김선 꽃꽂이 선교회 주최로 광림교회 사회봉사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전시회를 통하여서 아프리카에 주님이 임재하기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믿음의 열매로 준비했습니다. 김선 꽃꽂이 선교회는 필리핀, 헝가리, 체코 등 선교가 필요한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1907년에 설립돼 117년 동안 복음화에 힘써온 샘골교회 제11대 담임 목사로 박성민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우리 샘골교회는 1907년에 민족의 부흥의 대 바람이 불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샘골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안산의 어머니 교회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 지역 교회를 살리고 지역 주민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샘골교회는 1930년대 소설 상록수의 실제 여주인공인 최용신 전도사가 농촌 계몽 활동을 한 교회입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가 순천 동부교회에서 제2차 전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전도의 사명자로 열심히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전도 컨퍼런스엔 송기배 목사의 파워 관계 전도, 정종필 목사의 마을 전도 사례, 변은미 전도사의 전도 노하우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예장합동 동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보고와 임원 교체 등의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강원과 경북 산지엔 많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